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렸던 애플 9월 이벤트 초스피드 요약 바로 살펴봅시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근래 봤던 언팩 행사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지 않았나.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다소 지루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랑 같이 바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누구나 예상했던 애플워치 8이 나왔는데 전작과 동일한 애플워치 7 기반의 폼팩터에서 몇 가지 센서가 추가되었어요. 가장 먼저 온도 센서가 탑재되면서 체온 변화에 대한 건강이나 음주, 운동, 질환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최대 중력 가속도 256G까지 감지를 하면서 기존의 넘어진 감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충돌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레드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왔고, 배터리도 동일하긴 하나 새로운 저전력 모드가 나오면서 저전력 모드 사용 시 기존 배터리 타임보다 최대 2배 정도 더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가격은 미국에서 다행히 동결로 나왔지만 한국의 경우 환율이 이번에 날아갔기 때문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40mm는 60만원, 43mm는 64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애플워치 프로가 아닌 울트라라는 제품도 나왔는데 이건 예상 밖의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디자인을 보면 제 기준 살짝 기괴하게 나온 느낌이 드는데, 우선 앞면 유리가 플랫해졌고 다이얼 부분이나 버튼 부분이 툭 튀어나온 디자인이 다소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마감된 액션 버튼도 추가가 되었는데, 내가 설정한 운동을 버튼 하나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가 들어가면서 인터페이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도 보면 86dB 사이렌을 탑재하면서 반경 180m까지 들린다고 하며, 무엇보다 배터리가 애플워치 8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났고 저전력 모드 사용 시 최대 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방수도 최대 100L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개선된 나침반이라든지 최저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55도까지 버틸 수 있다거나 다이빙용 액세서리 인증을 받은 걸로 볼 때 전체적으로 전문 스포츠용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품 자체는 괜찮다 싶다가도 출고가를 보니 무려 115만원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에어팟 프로 2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외관을 살펴볼 때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에어팟 1, 2처럼 큰 기능 없겠지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애플 실리콘 기반 칩셋을 탑재하면서 음질이라든지 기존 스페셜 오디오가 개인 맞춤 커스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전작보다 무려 2배나 소음이 감소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포스터치 제스처가 좀 더 다양해지면서 제스처 동작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전작보다 33% 더 오래 간다고 하며 충전 케이스도 전작 24시간보다 6시간 더 늘어난 최대 30시간을 지원합니다. 케이스도 보면 이번에 스피커를 탑재하면서 알림음 기능을 지원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키링 같은 걸 걸 수 있는 랜야드 루프도 추가되었습니다. 한국 출시가는 다행히 환율 대비 3만원 정도 오른 36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도 보면 예상대로 전작 13 디자인을 이어받았지만 첫인상으로 볼 때 컬러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컬러에 진심이 담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레드 5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연한 색으로 나왔던데 제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크기도 보면 6.1인치의 아이폰 14와 6.7인치의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로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온 일반 모델 대화면이다 보니 플러스가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칩셋의 경우 루머에서도 나왔다시피 A15 칩셋을 탑재했는데 완전 재탕이라기보다는 13 프로에 들어갔던 5코어 GPU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 플러스가 프로맥스를 제치고 아이폰 역사상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2일 정도는 거뜬하게 쓰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네요. 카메라도 보면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인 카메라 저조도가 최대 2.5배, 초광각은 무려 2배나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아닌 몇 배로 얘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듣는 거라 카메라 품질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액션 모드도 새로 나왔던데 갤럭시에서 선보였던 일명 슈퍼 스테디 모드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예상대로 미국은 동결이 되었지만 제가 이전 가격 총정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4는 125만원, 14 플러스는 135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의 메인은 역시 아이폰 14 프로죠. 한 줄평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 더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외관을 유출해서 봤던 대로 후면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컬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퍼플이 메인으로 나왔던데 저는 딱 보자마자 퍼플로 마음을 굳힌 것 같네요. 색상은 딥 퍼플,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면 디스플레이는 두 개 펀치홀이 아닌 긴 타원형으로 나왔던데 애플에서는 이걸 다이나믹 아일랜드라 부르더라고요. 유출해서 볼 때 너무 별로다, 노치랑 다를 바 없는데 싶었지만 막상 이벤트로 보니까 애플이 프로만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점을 극복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와, 이걸 이렇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실물로 어떨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AOD가 드디어 탑재했습니다. 와우. 이것뿐만 아니라 화면 밝기도 최대 16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야외 피크 밝기는 무려 2000니트까지 올라가는 등 화면 밝기가 무섭게 올라간 것 같네요. 칩셋은 애플 최초로 4나노 공정 기반의 A16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갔던데 제가 13 프로 때도 카메라에 상당히 큰 호평을 줬지만 이번엔 스펙상으로만 봐도 메인 카메라 기준 2세대 센서 시프트 OIS라든지 아이폰 최초로 48메가픽셀을 적용하면서 픽셀 비닝 기술도 활용하게 됐더라고요. 물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인과 망원에서는 최대 2배, 초광각은 최대 3배 향상된 저조도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는 시네마틱 모드가 이제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게 됐어요. 출고가는 가격 인상이 상당히 우세했지만 매우 다행히도 미국은 동결로 나왔고 한국 아이폰 14 프로 출시가는 155만원부터 14 프로 맥스는 무려 17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플 9월 이벤트 초스피드 요약을 해봤는데 언팩 자체는 나름 신선한 게 많았고 예상과 달리 더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간만에 재미있게 본 것 같네요. 물론 역대급으로 떡상한 가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적이긴 했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